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전국에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낮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며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귀경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눈까지 내리는 바람에 더욱 험난한 귀경길이 됐습니다. 폭설로 인해 제주공항은 올스톱되고 포항, 울산 등 여객선 86개 항로 113척의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집을 오래 비워두셨던 분 중에는 갑작스러운 한파에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경우도 있었고요. 수도 계량기 동파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하필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에 몰아닥친 한파로 어려움이 큰데요. 당분간 이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랭질환 예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월 2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학연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환급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3년 새해 설날 연휴를 맞아서 특별한 순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 기적의 생환 광부, 다 기억하시죠? 박정하 씨를 연결해서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하죠.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은퇴 후에 귀촌을 해서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시는데요. 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계약서 작성 때부터 건축 허가를 받을 때까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오늘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시에 사는 분들 또 아파트에 사는 분들의 로망일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예. 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맑은 물과 공기가 있고 조용한 시골에 집 한 채 지어서 텃밭 가꾸며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도 있기 마련인데요. 네. 오늘 마침 제가 산소카페 청송, 그 군 전체가 이제 유네스코 청송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죠. 청송에 와서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 더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청송엔 무슨 일로 가셨어요? 예, 짬뽕 먹으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먹기 전에 방송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 청송까지 가셔서 짬뽕을 드십니까? 말씀드린 건데 맛집이 여기 많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알려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이들 교육도 요즘 시키려면 많이 힘들고, 직장에서 승진 보직 경쟁도 힘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삶이 많이 팍팍해서 그런지 오늘날 점점 더 그런 나는 자연인처럼 살고 싶은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은퇴 이후에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땅을 사고 난 이후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든지, 알고 보면 주변에 악취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시설이 있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이제 기촌 기농했는데 오히려 분쟁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땅이 있는 현장을 겨울에 방문해서 땅 주인이죠. 공인중개사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조용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주를 마치고 이제 살고 있는데, 여름이 되니까 주변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축산 관련 시설이나 대비 시설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분쟁이 되는 경우가 이게 적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여름이 되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 근데 이때 이미 다 샀으니까 잠깐 이게 되돌이키기 힘든데요. 예. 결국 계약서 쓰실 때 잘 쓰셔야 땅과 건물을 반환하고 매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예. 보통 계약서에는
아시겠지만 매도 대상인 건물과 토지 그리고 가격 등만 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만약 사고 나서 좀 지나서 이 주변에 악취나 소음 발생 시설을 뒤늦게 발견해도 계약을 이제 되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 설사 이제 당사자 간에 구두로 주변 환경이 괜찮다라는 점을 말했어도 그것은 계약의 동기에 불과하고 법적으로는 계약 내용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구두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항상 모든 걸 문서로 남겨두는 게 말로 한 거는 입증하기가 어려울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귀농 기촌 후에 부동산 매입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주변 일정 거리 안에 축선 관련 시설이나 기타 소음, 악취 발생 시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계약서에 명시를 해라. 예, 이런 네네,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명시를 하는 게 좋고요. 예, 예. 또 중요한 게 땅을 매수해서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땅을 사고 나 좀 더 정확히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알아보니 결국 건물을 내가 원하는 만큼은 지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또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계약서 상에 당해 토지 위에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다거나 또 이 정도 건물이 안 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추가하자면 위약금이나 해약금 없이 그런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은 좀 더 깔끔할 겁니다. 왜냐면 해제는 뭐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도 저 파는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 사정으로 잘 안 알아보고 했는데 해약금이나 그렇죠. 위약금은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뭐 그 파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안 알아보고 해놓고 왜 또 그렇죠. 이러느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항을 넣고 위약금, 해약금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한 조항을 넣는 게 귀촌 귀농할 때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거 자세히 안 알아보고 계약해버리면 나중에 이거 건축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낭패일 것 같은데 이제 계약할 예. 당시에 주변에 이렇게 주택도 좀 보이고 그래서 예, 살 당시에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매도인에게 뭐 건축 당연히 되겠죠. 그럼 공인중개사 예. 당연히 되죠. 보세요. 여기 집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라는 게 그러니까 예. 사전에 좀 잘 알아보셔야 되겠고 특히나 이 건축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농하시면서 땅도 보고 집도 보고 막 매우 좋거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타시는 분들도 다 이제 좋으세요. 그런 좋은 걸 믿고 이제 이렇게 좀 중요한 걸 빠져서 했다 분쟁 생기니까. 그렇죠. 이게 예. 더 못한 경우인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 허가라는 게 뭐 지역별로 뭐 재량 행위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네네. 이게 뭐 사전에 허가 여부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건축이 뭐 가능할 것 같아요. 허가 분명히 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는 판례에 의하면 기속행위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이제 재량 없이 내어줘야 하는데 다만 이제 건축법에 이런 건축허가를 받을 때 다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으면 뭐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거로 의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뭐 지역에는 많은 땅들이 개발행위 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땅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행정청은 건축법상의 요건 외에도 인허가가 의제된 다른 인허가 요건까지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데요. 개발행위 허가가 이제 그거 내주면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내어질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요건까지 재량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내주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조건이어도 예를 들어 뭐 안동시에는 허가를 내주는데 뭐 영주에서는 허가를 안 내준다 뭐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 지역이 어떤 개발행위 제한이 걸려 있는지 또 주변 환경과 어떤 조화를 있는지 그걸 재량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요. 이제 이런 법률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건축허가 사전 결정 제도입니다. 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건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 결정을 신청한다. 건축 허가를 미리 되나 안 되나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게 관계 법령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이제 신청할 수 있고 또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및 건축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뭐 해당 대지의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등등에 대해서 관청에 미리 이제 결정을 내달라 해서 예. 관청이 곧 자세하게 내려줍니다. 이런 건 모르시는 분들 많겠네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사전 결정 제도라는 게 있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 땅을 매입하기 전에 미리 건축허가 여부를 알아본다. 이거 뭐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시 뭐 건축과 이런 데 가서 그렇습니다. 알아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연에 긍정적인 답이 나오면 토지를 매수하면 될 거고요. 예. 물론 그러한 결정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 허가가 안 나면은 매매 계약을 해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민원인은 이제 건축 허가 사전 결정을 통보받고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2년 이내. 2년 이내입니다. 예. 이 제도를 통해서 건축물을 새로 짓고자 하는 민원인은 시간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민원 처리의 안정성을 보장받게 되어 알아두시면 좋은 제도인데요. 건축 허가 사전 결정 제도입니다. 예, 그렇군요. 직접 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은 그 공인중개사가 있을 테니까요. 이거 좀 미리 좀 예. 확인해 달라,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공인중개사, 건축사, 변호사 이렇게 변호사 좀 다 이제 알아볼 수가 문의해 있군요. 보시는 게 뭐든지 예. 조금 이렇게 제도는 일단 알아두시고 구체적인 절차는 예. 이제 그쪽 전문 역량 있는 분들한테 문의해서 하시는 게 안전하고 빠릅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네. 자, 이 밖에 또 뭐 설날에 선물 관련해서 뭐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하면은 2008년에는 중고거래시장 규모가 4조였다가 예. 2021년에는 약 24조 원 규모로 성장했고 한 그래요? 6배 성장했죠. 한 4, 5년 만에. 그리고 2025년에는 한 43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그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또 그와 관련된 중고로 거래할 수 없는 품목 유통과 관련된 문제도 더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설날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설날에 선물 좀 받으시는데 필요 없는 건강식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특별한 뭐 악의 없이 온라인 중고 시장에 매물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 그렇습니다. 뉴스에서 잠깐 본 기억이 나네요. 이게 왜 예, 뭐 맞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예, 현황은 일단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저작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총 5,400여 건의 거래 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을 확인했는데요. 예.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불가품목이 예. 종량제 봉투, 예. 판촉용 화장품, 뭐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시력 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 이제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 유통 건수가 한 5천여 건으로 한 92%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예. 예, 홍삼 절편이라든지 홍삼 환, 홍삼 음료 등도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제 현행법상 홍삼 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건강기능식품이 이렇단 말입니다. 예. 그럼 건강기능식품하고 일반식품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 그거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인 그 겁니다. 제품에 있군요. 이 인증 마크가. 예.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이고 없으면 그냥 일반식품인데요. 일반 식품은 뭐 상식적으로 개봉하지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홍보 판촉용 화장품, 요래 샘플 뭐 주는 거 그런 걸 의미하고요. 예. 소분 화장품도 한 134건 걸렸고 또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철분제, 제산제, 파스 등 의약품도 한 76건 정도 있어서 유통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함부로 또 의약품 팔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모두 판매가 금지된 물건이니까 혹시 이 당국에서도 다 단속은 못해도 예. 주기적으로 리서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리면은 또 이게 형사처벌 위험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점을 아시고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중고거래 나날이 늘어나고 네네. 있는데 뭐 종량제 봉투 같은 거 중고거래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네네. 대부분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아까 많다 그래 92%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뭐 그렇습니다. 홍삼 뭐 선물 세트 이런 것들 네네. 이런 거 다시 중고거래하시면 안 된다는 거 또 의약품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거 그렇습니다. 뭐 시력 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같은 거 예. 네네. 판촉용 화장품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네네. 어기면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셉니다 이 형벌이 예, 예,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관련된 것은 그럼요.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는 게 법의 기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 했습니다. 뭐 짬뽕을 주문하셨나요? 아니면 이제 가시나요? 지금 차 안에서 예. 방송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예. 네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자, 지난해 10월 26일이었습니다. 봉화의 아연 채굴 광산 사고로 지하 190m 갱도에 고립됐다가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광부 박정하 씨.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걱정하고 건강을 기원하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셔서 얼마 전에 울릉도 여행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새해 설날을 맞아서 박정하 씨를 연결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금? 예, 뭐, 다른 데는 이제 뭐, 완전히 그 완쾌가 된 것 같고요. 예. 지금 요즘 그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예, 계속해서 지금 그 정신과 병원은 계속 그 통원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걸어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 상태는 비교적 괜찮아 보이시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지 않았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역시 트라우마 겪고 계시고 뭐 폐쇄공포증 이런 것도 좀 겪으실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지금 괴로운 게 그 잠자리에 들면은 그 막장에서 들었던 그 환청. 환청. 예, 그 인터폰 그 벨 소리가 굉장히 그 아주 막 듣기 싫을 정도로 매일 이제 그런 것들이 환청으로 나타나고요. 또 그 안에서 이제 그 있었던 그대로의 이제 그 환청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밤에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군요. 예, 벌써 한 석 달 이렇게 돼 가는데 아직도 하루빨리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것 같은데 이렇게 거리에서 보시면 이전의 삶과 좀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고요. 뭐 마음가짐도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많이 좀 달라지셨나요 지금? 네, 제일 먼저 달라졌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소중함, 그 가치를 아주 가슴 깊이 느끼게 된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고립된 일이. 그래서 그게 제일 어쨌든 제 마음에 모든 것들이 이제 소중하게 이제 다가오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제일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네요. 정말 그렇겠습니다. 예. 경상북도에 설 명절 귀성객 환영 펼침막이 있어요. 현수막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우리 박정환 선생님 본인의 손글씨가 활용이 됐습니다. 혹시 그 펼침막 보셨나요? 예, 저도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예. 어쨌든 도지사님께서 제가 갇혀 있을 때서부터 이거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한테 많은 또 이런 배려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제가 연말에 연합장을 하나 이제 감사하다는 뜻에 이제 연합장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 손글씨를 보고, 본인 글씨로 하나 해주시면은, 설을 맞이해서 이렇게, 경상북도 전역에 좀 이렇게 현수막을 게시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부탁을 받고 하나 써드렸습니다. 그거 보고도 하여튼 어쨌든 경북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경상북도에서 또 특별하게 또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위로를 좀 드리고 제 글씨로 그렇게 나타낸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가 직접 부탁을 했군요. 우리 박정환 선생님께. 예. 우리 박정환 선생님 막장에 고립됐을 당시에 사실 커피 믹스가 참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버티셨다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박정환 선생님이라면 커피 믹스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을 것도 같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계속 좀 드실 것도 같고 어떠세요 지금? 지금 막 전화 통화하기 전에도 커피 믹스로 한잔 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저도 한잔 했어요 사실은 오늘 오후에 커피 믹스. 예. 자, 광산에서 이제 221시간 만에 한 9일 정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신 후에 가족들과 다 함께 바다 구경 가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소원 이루셨다고요? 예. 어떻게 울릉 크루즈 사장님께서 한 2달 전서부터 이제 저희 가족들을 전체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 난생 처음으로 참 진짜 전 가족들하고 전부 그런 여행을 가보기는 또 처음이었고요. 아주 또 울릉도도 또 처음 또 밟아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주 넓은 바다를 보고 좀 나름대로 좀 많은 좀 생각도 했고 털을 건 털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 매스컴에 보도될 땐 그 두 아드님 아주 건장한 두 아드님은 많이 이제 화면에 나왔던데. 가족 관계가 어떻게? 자녀분들이 아들 둘이신가요? 아들만 둘입니다. 둘이 있고 사모님 계시고. 이렇게 아주. 독도도 다녀오셨어요 혹시? 독도는 못 갔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2박 3일 일정으로 갔는데 마침 또 일기가 또 풍랑주의보가 떨어져가지고 이틀 더 발이 묶여가지고요. 4박 5일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하필은 날짜가. 자, 바다를 보면서 이제 새해 소망도 비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박정환 선생님께 올 한 해는 정말 누구보다 또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소망 혹시 비셨어요? 네,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받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 장애를 빨리 이제 털어버려야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한 3년 전서부터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어요. 사모님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또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고 하니까
제가 또 아내한테 또 너무 또 이 부담을 또 많이 주는 것 같고 해서 병원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어쨌든 그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쭉 드리고 하여튼 뭐 지시에 따라서 이제 계속 그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바다 그에 이제 그 바위 위에 올라서 가지고 이제 그 소망 제발 좀 그 머릿속에 그 아주 이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생각들 또 들려오는 그런 환청 같은 것들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좀 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빌어봤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다 함께 기원합니다. 정신 그 건강 바로 좀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 혹시 지금 좀 갑자기 좀 궁금해서 그런데 거기 9일 동안 갇혀 계셨을 때 누구 얼굴이 제일 많이 떠올려지던가요? 일단 가족이죠. 가족이죠. 제일 그 중에 이제 아내가 이제 너무 제가 이제 그 소홀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내가 제일 그 많이 떠올랐죠. 아드님들보다도 아내가. 예. 그렇군요. 자, 뭐 구출된 이후에 건강 염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 뭐 쭉 말씀하셨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상태라는 거. 지금 치료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좀 받고 계시나요? 예, 매주 지금 그 근로복지공단 그 산재병원에 계속 그 매주 이제 그 가서 그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 정신과 치료라는 게 무슨 뭐 사진상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겪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상담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심리 치료를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담 위주로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좀 깊게 좀 이렇게 쭉 이어서 좀 잤으면 좋겠는데 새벽 3시 전이면은 꼭 눈을 뜨게 돼요. 아, 그렇게 일찍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두우니까 이제 방마다 다니면서 막 불을 다 환하게 이제 켜놓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두운 게 일단 싫으니까요. 그렇겠죠. 이제 주간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 지인들 만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잠시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혼자 있게 되면은 이제 어둠이 이제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이제 불안감이 이제 조금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느껴요, 그거를. 그 어둠에 대한 공포 이런 게 떠나질 않는군요. 혹시 뭐 좀 약하게나마 뭐 수면제 같은 거 좀 처방 같은 거는 안 받으셨나요? 그게 이제 처방약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잠을 이제 푹 자게 하는 이제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 이제 이런 종류 같은데 이 약을 이제 지속해서 먹으니까 좀 머리가 좀 무겁고 약간 좀 어지럼증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약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재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어쨌든 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알아서 처방으로 이제 처방에 의해서 이제 약만 받아가지고 오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 함께 구출됐던 후배 광부분 있잖아요. 아주 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입사한 지 4일밖에 안 된 그 신입 광부였잖아요. 혹시 지금 뭐 연락 같은 거 좀 가끔 주고 받으십니까? 지금도? 네, 전화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친구는 지금 서울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고요. 서울에 이제 그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서울로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 괜찮답니까? 그분도? 뭐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이 친구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저보다 좀 더 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있는 동안 굉장히 그 울기도 많이 울었고 또 겁도 많았어요. 처음 이제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당연하죠. 4일밖에 안 됐는데 일을 시작한 지. 그래서 상당히 뭐 그 친구도 저보다 참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정도인데 그 친구는 더 좀 힘들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어두운 막장에서 9일 넘게 이렇게 버티신 건데 참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고 힘들었을 것 같고 뭐 다 힘들었겠지만 뭐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당시에. 뭐 힘든 거는 이제 뭐 말로서 어떻게 표현을 다 하겠습니까만은 못하시죠.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구조되던 날, 이제 11월 4일이었죠. 예. 그때 오후 1시 40분에 이 헤드랜턴이 이제 방전이 됐어요. 아, 그날이요? 구출되던 날에?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옆에 있던 이제 후배 친구한테도 참 처음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인다. 우리 이제 대비를 하자. 예.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막 이런 공포나 두려움들이 한꺼번에 막 밀려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헤드랜턴이 없는 순간 이제 모든 게 암흑으로 변하잖아요. 이제 장작 모닥불 피우는 이제 불꽃밖에 이제 살아남지 않았었는데, 이제 장작 계피도 이제 6계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떨어져 갔군요. 이제 그것만, 다 타고 이제 불꽃마저 사라져버리면 저희는 이제 완전히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이제 어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예. 혹시 휴대전화도 갖고 계셨나요? 당시에? 휴대전화는 가지고 와봐야 거기서는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 휴대전화는 원래 저는 이제 안 가지고 다녔고요. 아, 예, 아예 안 갖고 가셨고. 예. 손목시계만 이제 차고 있었으니까. 손목시계만. 그래 이제 시간 가는 거나 이제 날짜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었죠. 알고 계셨고요. 네. 예. 자, 그렇게 마침 구조된 그날 오후에 1시 40분경에 이제 헤드랜턴이 나갔고, 나가고 나서 이제 몇 시간 후에 이제 구조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 10시간 됐죠. 10시간이나 10시간 가까이 됐죠. 참, 예. 구조대 발파 소리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 심정이? 그때 저희가 고립된 지 5일째 되던 날부터 발파 소리는 여러 번씩 꿍꿍 났었어요. 아, 계속 들으셨군요. 예. 그래서 우리를 구조를 해 오는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안심을 좀 하기도 했었고. 그게 또 희망이 됐네요. 예. 큰 희망이 됐었죠. 그랬는데 한 이틀 정도 그렇게 소리가 나더니 또 계속해서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발파 소리도 안 나고 뭐 기계 움직이는 소리도 안 나고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설마 이 구조를 어디 딴 방향으로 또 틀었나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 이제 또 옆에 있는 친구는 너무나 조용하니까 이제 우리를 포기한 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쯤이면은 지금 뭐 119고 뭐 어디 이 관계기관에서 다 나와가지고 우리를 구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그런 생각 해서도 안 되고. 그래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어쨌든 마지막 날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 조용하게 이제 막 시간이 흘러가고 소리도 안 나는 와중에 이제 헤드랜턴 꺼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저희 옆에서 저희들을 지켜줬던 소재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없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오히려 조용한 시간이 더 힘드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구조 소음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황. 혹시 10월에 이 광산 붕괴 사고 원인이 지금 좀 밝혀졌나요? 아직도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발표를 지금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조만간 뭐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결과 발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렇군요. 예. 아유, 말씀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는 꼭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광부로 살아오신 게 이제 1982년부터 그래서 이제 30년 넘으셨는데 언론 인터뷰를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박정환 선생님께서. 이게 다 이제 동료 광부들의 근로 환경 개선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자,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근로 환경에 대해서. 맞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모든 광산의 이 채굴 채광하는 방법이
70년대 말 80년대 초나 지금 현재 모든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예. 변한 게 없이 똑같은 그 70년대 말에 이 채굴 채광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광부들이 그만큼 그 많은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여기에 대한 좀 예산도 좀 반영을 해서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좀 나은 환경에서 좀 일할 수 있는 그 일터를 좀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있어요. 예, 예산 반영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예. 혹시 저희가 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장 시급한 게 어떤 점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거, 그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면 시급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시급한 거는 지금 그 사용되지 않는 갱도. 예. 그러니까 입갱을 하자마자 여기저기 갱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그러면은 채굴 채광을 마친 사용하지 않는 갱도들에 대한 그 체계 조치, 그러니까 그 마금 조치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은 예. 그런 것들을 해서 이번 사고처럼 이런 이 북락으로 인해서 예. 밑으로 쏟아지거나 옆에 작업장으로 밀쳐 나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이 좀 시급히 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 갱도가 오히려 상당히 위험 요인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적의 생환을 하신 희망 전도사로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덕담 한 말씀 간단히 좀 해주시죠. 예. 뭐 어쨌든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마지막 끝까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새로운 빛을 그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올해도 참 많으신 분들이 큰 그 요즘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려움을 겪으시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힘든 때일수록 웃음 잃지 마시고 네.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일을 그려가시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하여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루빨리 좀 그 건강 회복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기적의 생환 광부죠. 박정하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경남 산청군이 지난해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내과 전문의 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죠. 연봉이 무려 3억 6천만 원이나 됐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네요. 자,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에서 오늘은 의사 부족 현상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이 경남 산청군의 사례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17일 날 산청군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산청 보건의료원 내과 전문의 채용을 위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1차 공고 내고 이후에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2차 공고까지 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25일 내일까지 3차 공고를 낸 상태이지만 여전히 문의 전화조차 없었다라고 합니다. 채용 조건은 연봉 3억 6천만 원, 그리고 2년 계약이고 또한 연장까지 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지역 의료계는 내과 응급학과 등을 전공하지 않은 필수 의료 기피 현상 그리고 의사 수도권 집중이 겹쳐서 나타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산청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특히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가 큰 문제라고요. 예, 뭐 아이를 키워본 엄마 아빠들은 다 알죠. 주말을 거치면서 아이가 아프면 월요일에 동네 소아청소년과는 아침에 미어 터집니다. 예, 저같이 아이 셋 키우면요. 아이들은 한 명 아프면 같이 아프거든요. 감기라도 앓게 되면 셋 다 들쳐매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만 늦으면 1시간 이상씩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 전문가들이 이게 의료 시스템 붕괴에서 비롯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오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출산 상황에서
수십 년간 진료 수가 인상 없이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소아과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닥뜨리면서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셋을 키워서 그 문제의 심각성 잘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그 수가가 그렇게 많이 낮은가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이면택 회장의 말을 빌면 다른 과와 달리 소아과는 비급여 항목이 없어서 거의 진찰료만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거의 다 이제 건강보험이 커버를 하는군요. 소아과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그 1인당 진료비는 미국의 20분의 1 수준이고 캄보디아나 중국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하루에 80명 정도 봐야 그나마 이 병원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저출산 기조에다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직격탄 맞은 것이라는 거예요. 출생아 수가 대폭 줄어든 데다가 최근 3년간 코로나19 사태 방역이 강화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가 일상화되면서 호흡기 질환을 앓는 청소년 환자가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서는 힘든 거죠. 문을 닫는 소아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소아과가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거군요. 코로나 전후로 좀 폐업하는 병원들이 많아졌나 봐요.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최근 5년 동안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보니까요. 소아과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전이 2018년, 19년 여긴 개업한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20년부터는 개업한 곳보다 폐업한 곳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개업한 곳이 103곳이었는데 폐업한 곳이 154곳으로 대폭 늘었고요. 2021년에 개업은 93곳인데 반해서 폐업한 곳이 120곳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소아과가 662건이 폐업했는데 동네 개원이가 문을 닫으면 여기에 취직을 해야 되는 페이닥터 월급쟁이 의사들이 갈 곳을 잃었어요. 그렇죠. 이걸 또 보면 선배들이 또 이러니까 예비 전공의들이 아이고 이거 소아과 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기피과로 다른 과로 눈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 전공의 이탈 현상도 심하다는데 올해 그러니까 전반기 64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을 모집했는데 소아 청소년과를 희망한 전공이 33명에 그쳤다. 207명 정원에 15.9%만 찼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심각하네요. 소아 응급진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천 길병원 같은 경우는 2월 달까지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 중단한 상태죠. 그 정도입니까? 가천 길병원 하면 아주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큰 병원. 근데 이런 데서조차 입원 중단 사태가 있다. 자, 우리나라 좀 질문을 건너뛰어서 출산율이 이제 세계 꼴찌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런 뭐 기본적인 어떤 대학병원조차들 기본적인 인프라가 좀 부족한 이런 상황. 자, 혹시 외국의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출산율 낮고 고령화 빠른 건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좀 다르다고 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후쿠오카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병원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소아청소년 의사 사례를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후쿠오카시에서 병원에 다 이렇게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대주고 있기 때문에 8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의료 수가가 높은 덕분에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료 수가 체계도 2년마다 현실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아 응급 환자 대비 체계가 다 되어 있고 고위험군 대학병원으로 바로 연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에서 100% 예산을 운영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상황이 이 정도인데 이제 정부의 대책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부가 이 상황 심각성을 인식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도 그렇게 필수 의료 강화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핵심 추진 과제로 올렸다라고 하고요.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 관련해서 의료기관과 의료진료 보상을 강화한 내용의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하고 곧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있자, 증원 문제. 이게 그래도 예. 꽤 오래된 얘기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이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서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추가 양성하고 3,000명의 지역의사를 근무하게 방안을 추진했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의사단체가 굉장히 반발해서 보류가 됐었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예, 그래서 정보의협이 코로나19가 그때 심했었으니까 예. 안정화 이후 논의를 재개하자라고 합의를 했었죠. 코로나 이후에 재개하자 논의를. 예. 지금 의대 정원이 한 3,000명쯤 됩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연간 정해져 있어요.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예. 조정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난 2006년에 정해진 건데 3,000명 예. 수준. 매년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 의사가 이제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의사단체가 상당히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원은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의사가 부족한데 이거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대 정원만 확대에 반발하는 이유는요. 현재 시스템의 개선 없이 단지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은 예. 10년, 15년 후에 의사 수가 늘어나도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소아청소년과나 흉부외과나 내과, 내과 같이 필수 의료 분야 근무 환경의 처우 개선 없이 의대 정원만 늘리면,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성형외과라든지 안과라든지 이런 데만 간다라는 거예요. 예,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뛰어들 만한 유인 동기가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이렇게 의사 정원만 늘리는 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당장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하루빨리 지금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대로 가면, 그러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의사 인력 수급 체계 연구 보고를 한 걸 보니까 이 상태로 의사가 공급된데 2035년에는 의사 수요 자체가 27,200여 명 정도 부족해진다고 추산이 나왔어요. 그렇게나 많이 부족해져요. 예. 그래서 특히 내과계와 외과계 부족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공공의대 설립을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대 설립이나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리고 국회에 발의된 이제 의대 신설 법안만 12건에 이르는데 의사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 일단 지금 현재 곧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안동 지역을 보니까요.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 한 명이 안동 내 2개 보건지소를 겸임하는 사례가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 진료와 처방을 전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보건소 측에 따르면 이마면 보건지소, 남서면 보건지소, 그리고 일직면 보건지소와 남후면 보건지소 각각 의사 한 명씩 겸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찾는 진료소를 찾는 당뇨 환자들을 돌볼 때 겸임 의사가 타 진료소에 근무 중일 경우 전화 통화하면서 진료 처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경북에서 안동에서 근무하려고 하면 우수한 의사 인력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경북,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네, 그 어느 상황보다도 공공의료 부문 또 의사 정수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가 좀 시급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